올해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작년에 9.9 더하기 알파라고 그렇죠. 예. 했던 거를 올해는 10이다. 그게 항상 대한민국 부동산 부정론의 중요 근거들이죠. 항상 예. 금리, 대출. 음. 근데 그게 원래 맞아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게 다 맞아야 정상인 시장인데 예. 거꾸로 대한민국 시장은 그게 안 맞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안 맞는 시장이라는 거를 지난 사실 수십 년간 봐왔어요. 예. 예. 자, 땅집고 TV가 보내드리는 2022년 신년 라이브 슈퍼위크 2022년 부동산 대전망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주 잘 안 나오세요 저희 채널에. 좀 자주 좀 네. 모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요. 사실 뭐 이제 우리 이상우 대표님 모신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장 기대되는 분으로 이제 이상우 대표님을 사실 꼽으셨어요. 뭐 그럴 법도 한 게 사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재작년에도 그랬고 주택 시장을 이제 전망할 때 뭐 실질적으로 가장 근접한 이 근사치의 수치를 좀 예측을 좀 하셨고 그 절묘하게 숫자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맞히셨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많이 틀렸어요. 작년에 9.9% 플러스 알파 라고 얘기했었죠. 예. 네. 그때도 이제 좀 사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좀 완화해서 이제 사실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작년도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2021년이죠. 1년도를 한번 좀 잠깐 좀 되돌아보자면 좀 2021년도는 모두가 똑같이 얘기했던 첫 해예요. 예. 전문가 집단에서 올해는 전부 다 오른다라고 말하는 해가 없었는데 예. 처음이었죠. 심지어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 올해는 오른다라고 하셨죠. 되게 독특한 해였어요. 근데 그 독특하다 보니까 또 거꾸로 막 블랙스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것도 하락의 징조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이 다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느냐. 예. 이러면 올해 빠진다. 음. 작년에 연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쁘게 보려는 사람조차도 올해는 나쁘게 볼 게 하나도 없다. 그걸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아까 제가 올해 많이 틀렸다, 예측 작년에 많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 좀 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오르지? 라고 얘기했던 거가 그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종합돼서 예. 나온 결과물이고 음. 근데 올해는 또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예. 2022년도는 또 역시나 평소처럼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정상이에요. 예. 네.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는 대부분 숫자의 좀 차이, 그러니까 이제 상승 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물론 이제 또 그대로 되기도 했고, 작년에 숫자가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지수 기준으로 예. 16.4% 올랐고요. 예. 매매가 기준으로는 19.8%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균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평균, 평균, 개념이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KB 기준이고 예. 정부에서는 KB 말고 한국 부동산 그렇죠. 원가만 보니까 예. 사실 저는 그걸 안 봐서 얼마 올랐나 모르겠어요. 네. 올해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 올해 작년에 9.9 더하기 알파라고 그렇죠. 예. 했던 거를 올해는 10이다. 10이다. 예. 네, 그냥 10%. 10%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어차피 그 전체 목표 숫자는 늘 서울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서울 기준. 네, 뭐 전국까지 뭐 말할 수는 있지만 뭐 너무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면 저도 영업하기 힘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작년보다 숫자를 약간 높여서 말씀드리는 그 느낌적 느낌이 있죠. 작년도가 아까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장이었다면 예. 올해는 또 그렇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 아, 예. 그 올해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전체 숫자는 작년보다 입주 숫자가 적거든요. 전체 숫자요. 예, 전국 숫자로 보면 예. 작년보다 더 적어요. 아, 전국 입주는. 예. 예. 그래서 입주량이 올해 또 주는구나. 작년도가 주요 많은 분들이 오른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예. 입주 없다. 그렇죠. 근데 올해도 입주 없는 건 더 심한데 문제는 올해는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지역별 좀 그래서 차별화가 작년처럼 있구나. 예. 뭐 그냥 다 막 이렇게 돌아가기도 힘들 것 같고 작년에 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높게.
좀 왜 그러지? 막 정말 근거를 찾기 너무 힘든. 그러니까 너무 막 불확실한 미래를 끌어와서 막 얘기했던 데들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냥 금액이 싸서라고 얘기했던 데들도 있고, 언론에 많이 났었잖아요. 뭐 공시 가격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죠. 뭐 취득세가 예. 아주 작기 때문에 뭐 했다 뭐 등등등 그런 데들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에 이제 저는 여파일 것 같은데, 예. 갈아타기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셀 것 같아요 올해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겠다가 올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 2021년도 아까 전망 그 결론 짓다가 말았는데, 예. 작년의 특징이 사람들이 그동안 좀 안 보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인천이었죠. 그렇죠. 사실 인천도 그렇게 뭐 저희가 예, 쳐다보지 옛날부터 않았는데. 막 이랬었는데 막 폭발적으로, 그리고 경기 서남부 막 이런 데들 진짜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2022년도에 그런 연속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잘 해보면서 접근해야 예. 되는 게 올해 시장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또 각각 수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은 그냥 하나만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제 올해 내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광역철도. 광역철도. 예. 이 지방분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없었어서. 처음 생기는 네, 거니까.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냥 없었기 때문에 예. 서울 와서 아는 거지. 서울, 경기도 사시는 인천 사시는 분들은 당연한 이 광역철도가 드디어 작년 말부터 이제 부산, 울산권에 시작이 됐고, 예. 그 다음에부터는 또 이렇게 또 넓어지고, 뭐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방 시장은 그게 22년도부터의 이제 지방 시장 바라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차분차분 좀 전체적인 이제 큰 아웃라인은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사실 뭐 숫자라는 게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됐건 10%를 보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서울 10%를 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또는 핵심적인 뭐 어떤 요소를 좀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좀. 세 가지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변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가구 소득, 예. 두 번째는 수급이라고 하는 공급 쪽 부분들, 예. 세 번째는 정책 요인들. 정책 요인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세제. 예. 이 세 가지의 그 버무려진 결과가 10% 정도는 올릴 것 같다, 예. 결론이 나온 거고요. 특히 그 지금 소득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이런 언론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면 항상 공격을 너무 많이 받는 부분인데, 세상에 많이 받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소득이. 예, 많이 받는 분들이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막상 지금 각 업종에서도 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예. 아까 서울 시장에 한해서는 그 지금 올해 주가가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좀 전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서 나왔지만 예. 참 다들 놀라울 정도의 실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그렇죠. 예.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연봉이 깎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뭐 적게는 뭐 한 5%. 근데 올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해가지고, 예. 뭐 이번에 세멘트가 아니지 시멘트. 죄송합니다. 시멘트 가격도 뭐 한 10몇 % 정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품 가격 상승이 너무 빨라요. 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여기저기서 빨리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하면은 임금 인상률도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웬만한 물가들이 두 자릿대 이상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모든 예. 다. 예. 그래서 그럼 최소한 임금 인상률도 한 자릿대 후반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수급은 올해 서울은 줍니다. 아까 제가 지역별로 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올해 또 서울 또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 내년은 조금 늘어요. 그래서 음.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굉장히 특이사항이 있는데 특정 지역만 올라요. 특정 지역만. 네. 입주 물량이요? 네, 입주 물량이 예.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물론 아. 작년도 그랬어요. 예. 근데 올해는 더 그래요. 가뜩이나 없는데 그것도 예. 있는 데만 있어요. 네, 이 그래서 특정 지역이 어디, 그러니까 지금 동북 지역 동북 지역.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올해 서울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띌 정도로 거기가 많아 보여요. 아, 안 많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좀 몰려 있다. 네, 근데 다른 데는 네. 얼마나 없는지가 음. 눈에 띌 정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서울 수급이 너무 안 좋다. 음. 근데 그것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내년에 늘어나는데 그럼 올해 없으면 뭐 1년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 얘기는 보릿고개 겪어보신 분들은 할 수 없는 얘기죠. 그 두 달간 밥 없으면 2달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예. 이걸 제일 저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예. 서울의 임대료가 좀 약간 괴상해지고 있어요. 아 임대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세 시장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좀 덜 오르는 경향이 요즘 있어서 정부에서 얼마 전에 드디어 안정된 것 같다. 예. 하향 안정화, 하락이라고 안 했고 하향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잘 보면은 순수 전세가 사라지고 있고 예. 반전세 모양인데 이게 과연 반전세인가 싶을 정도의 임대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예.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에다가 좀 의미 있는 월세가 붙는 거예요. 아. 의미 있다는 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붙는. 월 100만 원 이상. 네, 뭐. 야 100만 원. 예. 근데 막 특정 지역 뭐 강남이겠죠? 강남 예. 같은 데들은 막 400, 500 뭐 이런 월세가 붙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세금 내셔야 될 준비하시는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이번에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예. 전월세로 올려야 될 만한 니즈가 있는 분들조차도 예. 그냥 그러면 월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세금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세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료를 빠르게 올리는. 근데 임대료 올라가면 결국 매매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예. 개개인 그 가구 소득이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두 번째는 수급은 올해 더 안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 이 세 가지를 좀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내년은 좀 늘어요 공급이. 공급은 좀 는다. 네. 내년에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약간 좀 일각에서 나오는 먼저 또 얘기 중에 하나는 아니 근데 뭐 올해 지금 봐라 지금 대출 뭐 DSR 대출 규제 같은 경우 막 이런 게 워낙에 지금 이제 세게 이제 올해 이제 1단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단계죠 이제 2단계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금리가 이제 금리 지금 봐라 뭐 어찌됐건 기준금리 지금 계속 뭐 올린다고 하고 미국도 지금 이제 올해 뭐 이미 뭐 시작이 네.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뭐 변수가 아니냐? 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예. 네, 그게 항상 대한민국 부동산 부정론의 중요 근거들이죠. 항상 예. 금리, 대출. 근데 그게 원래 맞아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게 다 맞아야 정상인 시장인데 예. 거꾸로 대한민국 시장은 그게 안 맞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안 맞는 시장이라는 거를 지난 사실 수십 년간 봐왔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대출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늘 LTV가 80%, 90%, 100% 이상 되면 말씀하신 그런 충격들이 엄청 나겠죠. 근데 오히려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크지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부담을 한다라고 결정을 내버리면 그게 시장의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한다면 전체 집값에서 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집들, 예를 들면 지금 9억 원 이하 같으면 LTV 40, 50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저 디딤돌 대출 등으로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금리 인상으로 그쪽이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집값 대비 대출이 많이 받아 있으니까. 예. 근데 또 저 디딤돌 대출 같은 거는 또 거의 고정금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또 빼고 그러면 막상 대출이 많은 집들에만 그 설명이 맞아요. 금리가 올라서 이걸 갖고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놔야 된다. 근데 만약 그런 집들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예. 그 얘기도 맞은데 아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집이 두 채가 돼가지고 예. 그런 집도 하나가 있고 그냥 나 사는 더 좋은 집도 있는 분들은 이 집을 갖고 있으려고 여기다가 아까 반전세를 자꾸 붙인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을 생존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히려 금리나 아까 그런 대출이나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집값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굉장히 임대 시장을 되게 왜곡시키는 더 예. 물론 그걸 좋은 표현으로 하면 선진국화입니다. 예. 선진국화하는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금리 얘기도 하셨지만 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크리티컬해진 게 전세자금 대출, 뭐 나머지 대출 이런 것들인데 뭐 최근에 또 전세자금 대출 그 한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것도
대출 안 해준다더니 대출은 또 왜 늘어났지?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K뱅크 같은 데들은 또 신용대출을 더 강화하겠다고 그렇죠. 예. 더 해준다는 뜻이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뭐 인터넷 뱅킹이다 아니면 뭐 모바일이다 등등 뭐 새로운 업자들 등장으로 대출 시장도 정말 그냥 시장으로 돌아가나 고신용자들에게 신용을 더 제공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언론에 접하는 거랑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대출이 문제가 되려면 아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쪽에서 문제가 될 거고 예. DSR 규제를 하면 할수록 소득이 낮으신 분들만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막상 저 하늘에 있는 예를 들면 30억짜리 40억짜리 집들은 다들 대출도 그다지 없으시고 세입자들도 대출도 별로 없으시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별개 문제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상 여기서 대출 규제가 그런 쪽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바꿔나가려고 하는 갈아타기 수요들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예. 그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답을 다들 예. 안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이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시키셔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저희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론지니까 네, 진실을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집돼요. 왜냐면 노잼이거든요.